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역시 예전과 마찬가지로 배웠던 내용 간결하게 정리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1번 봅니다. 공공토지비축제도, 다른 말로 토지은행제도라고도 하죠. 자,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죠? 일단은 토지정책수단 중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수단 중에서 토지은행제도는 직접적인 개입수단에 해당이 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은행제도는 두 개의 계정이 있죠. 바로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계정, 두 가지 계정이 운용되고 있어요. 이때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은 제목 그대로 해석해 보더라도 쉽게 의미 파악할 수 있죠. 공공개발 용도의 개발 목적의 땅을 사전에 대량으로 매입해서 비축해 놓는다. 그럼 공공개발용 토지은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사전에 공공개발 용지를 확보해 놓을 수가 있으니까 공익사업 용지에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 또는 공공개발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한 수급조절용,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용도로 사전에 대량의 토지를 매입 비축해 놓는다면 시장에서 땅값이 지나치게 높게 올라갈 때 주택공사가 비축한 땅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지가의 상승을 억제하고 그 결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2번,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 이익이 발생할 때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맞죠? 지금 2번 내용은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죠.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인데, 자,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법률에서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법에서. 근데 실제 기출문제에서 물가 상승분을 초과한다. 이렇게 출제가 돼갖고 틀렸던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법의 조문은 정상지가 상승분이지 물가 상승분이 아니다. 이 점 하나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개발 이익은 개발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겁니다. 개발 부담금으로 누가요? 시군구청장이죠. 그래서 지금 2번 문장도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외부 효과 물어봤네요. 자,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틀렸죠. 왜냐? 우리가 외부 효과의 뜻을 배우실 때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 이걸 다르게 바꾸면 어떤 개인의 행위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그럼 봐봐요. 벌써 시장을 통하지 않아야 외부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문장처럼 시장을 통한다 이래 버리면 내부가 되기 때문에 벌써 문장 성립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외부 효과라고 말하려면 의도하지 않아야 돼요.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의도적인 결과, 의도적이었다는 건 의도를 했다는 것이 의미가 되니까 의도하지 않아야 외부 효과인데 의도했으니까 이건 외부 효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쁘게 포장하면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했다면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자, 4번.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 공급하는 포인트. 여러분, 도시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도시생활주택은
절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됩니다. 틀린 지문이고요. 5번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과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RIR은 주택시장에서 가구의 지불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이다. 당연히 맞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자, 6번 후분양제도 물어봤네요. 그럼 후분양제도는 초기의 주택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로부터, 이때 주택 구매자를 다르게 바꾸면 수분양자. 이때 수가 한자로 받을 수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죠. 분양을 받은 사람이니까 주택 구매자와 같은 말이고 조달한다 그랬는데, 건설 자금의 대부분을 주택 구매자인 수분양자, 다른 말로 수요자로부터 조달하는 방식은 후분양이 아니고 선분양이에요. 그래서 6번도 틀린 지문이고요. 7번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하므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들은 사적 시장과의 임대료 차익만큼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7번 문장은 기출지문으로서 상당히 자주 반복되어 나왔던 문장이니까 있는 그대로 기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8번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보유세 부과할 때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 부과한다? 아니죠.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면 토지 용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또는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9번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재산세를 부과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한다. 잠깐만요. 그러면 상식의 바탕을 두어 보실까요? 세금 부과했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줄지요. 우리 경제론 배우실 때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부담 때문에 수요와 공급 둘 다 감소하고, 조세를 감면, 세금을 깎아주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모두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 있지요. 그러면 다른 말에 현혹당하지 마시고, 아니 세금을 부과하면 뭐가 좋다고 수요가 증가하겠습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서 수요가 감소하겠지요. 그러므로 증가가 잘못됐군요. 틀렸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정부가 규제하는 임대료의 상한이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높다. 이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규제 임대료가, 즉 통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다. 그러면 원래 시장의 월세가 30만 원인데 정부가 40만 원으로 월세를 통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싸게 통제한다면 없는 사람들, 예쁘게 포장하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월세 부담을 줄여준다는 목적이 달성이 돼요? 비싸졌는데? 안 되겠죠. 그럼 결국 뭐냐? 임대료 규제 시 또는 분양가 규제 시 그 규제 임대료 규제 가격은 원래 시장의 균형 가격이나 시장의 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통제될 때, 싸게 통제가 될 때 없는 사람들 위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전혀 정책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럼 정책의 효과가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시장에 영향 주지 않는다. 우리말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10번은 옳은 표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책론 부분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맘때쯤 되면 벌써 이제 장마도 오고 비도 많이 오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꿉꿉하면서 더더욱 이제 공부할 때 짜증이 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만 더 참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그 후의 결과가 정말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